자, 오늘은 이제 수시 마무리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자기소개서 작성하셔야 될 것 같아서, 네. 물론 지금 자기소개서들 작성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단기간에, 왜냐면 제가 이런 걸 찍는 이유는 일단은 8월달 한 달 내내 아무것도 안 하시고 자소서만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아시겠지만 뭐 대부분 그런 분들이 수능 최저를 많이 못 맞춰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손쉽게 여러분들을 제대로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네, 그런 걸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제가 자소서 작성법을 좀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네, 보시는 분들은, 네, 그래서 저는 요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좀 정리를 좀 했는데, 왜 안 넘어가지? 이런 것들, 그래서 기본기 이해하시고요. 수시에 대한 것들 정시와 연결해서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수시 지원을 위해서는 정시 지원 가능권을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해놓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시로는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지를 확인을 좀 해 두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준은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6월 모평과 제가 여기 유튜브 자료에다 올려놨거든요. 6월 모평과 7월 배치표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9월 것까지 이제 보셔야 되는데 중간에 사설 모의고사를 몇 번 보시는 학교들도 계실 거예요. 그것까지 좀 확인하셔서 수능은 일단은 뭐 어떤 모의고사를 보시던지 간에 수능은 상관없이 점수가 비슷하게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평가원 거니까는 뭐 좀 못 보고 뭐 교육청 거니까 좀 잘 보고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고르게 보셔야 되고요. 항상 학생들 얘기를 해서 만나보면 아니 거꾸로 얘기했네.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요거는 뭐 요래서 못 받고 저건 저래서 못 받고 아직은 뭐 정리 중이고 도대체 언제 정리하려고 그러니?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공부량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내셔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신 있는 과목의 공부량을 줄이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부족한 과목의 공부량을 늘리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시 가능권에 한 장이나 두 장 정도 생각하시고 한두 개 대학 그리고 한 세네 장 정도 좀 상향해서 쓰시는데 어디까지 상향하실지는 선생님하고 얘기하시는 게 맞아요. 학교 선생님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되고 저는 대충 요 정도 상향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정시 가능권 대학이다 이렇게 하면 한 요 정도까지 한번 상향해서 지원해 보자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칸 정도 위에 있는 대학들까지 그 이상까지는 꼭 학교 선생님한테 컨펌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고 뭐 배치표로 보시면 요 정도 상황에서 자기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요 정도 상황이면 요 정도 대학은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안정권으로 좀 깔아 놓으시고 요 정도 대학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요거보다 조금 더 높게 생각하시는 건 꼭 선생님한테 컨펌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내가 하나 정도 한 장이나 두 장 정도의 카드는 질러 볼 수 있겠죠? 자, 조금 더 질러 보실 때는 입결을 보셔야 돼요. 그 입시 결과 지금 대교협 자료에도 나와 있고 제가 여기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입시 결과 자료를 올려놓으시되 저는 올해 여러 가지 조금 변수들이 있어서 한 10% 정도는 여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즉 작년 입결이 2등급 때다. 물론 이건 저번에 제가 이제 그 입결 해석하는 거 알려드렸다시피 뭐 70% 컷이 그렇다. 그러면 뭐 요거보다 조금 한 10% 여유면 한 2.2등급도 한번 올해는 해봐도 되지 않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조금 더 도전적으로 하고 있어요. 단, 어떤 거? 수능 최저 있을 때. 수능 최저 있으면 조금 더 높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한 2.5등급도 한번 써볼까? 뭐 그러는 거 정도? 한두 장 정도는 그렇게 해보실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6장 중에 한두 장 정도는 수능 최저가 조금 높은 데 위주로 해서 한번 올려보시고 제가 그 유튜브 여기 이제 제공 파일에다가 그 장판지 올려놓을 거거든요. 거기에서 뭘 보시냐면 충족률을 꼭 좀 확인해 보세요. 충족률, 수능 최저에 대한 충족률을 좀 확인해 보셔서 충족이 좀 너무 적다.
굉장히 적은 편이다. 뭐 보통 한 40% 언더라고 하죠. 40% 언더, 뭐 거의 단단히로 충족돼 있다. 이거 수능 최저 충족률을 저희가 작년도 기준으로 만들었거든요. 그걸 좀 보셔서 충족률이 뭐 단단이다. 뭐 아니면은 뭐 10단이다. 이게 무슨 글자야? 단단이다. 뭐 이 정도 퍼센티지다. 뭐 10%다. 뭐 20%다. 이러면 최저만 맞춰도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올라간다라는 거 그런 걸 좀 확인하셔서 한두 장 정도는 약간 높여 쓰셔도 괜찮을 것 같고 여긴 쓰지 마세요. 이건 붙어. 그래서 6월, 7월, 그 다음에 9월 건 원점수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좀 안 하시는 게 낫겠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너무 떨려서 지원을 꼭 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기 지금 정시로 가는 건과 정시에서 좀 여유 있게 쓰는 이 두 가지 초록색하고 빨간색인 대학들은 수능 이후에 원서 접수하시는 걸로, 아니 뭔 소리야? 수능 이후에 면접이나 논술이 수능 이후에 있는 걸로 그렇게 쓰시는 걸로 아시겠죠? 정말 정시가 잘 나왔다면 안 가면 되니까 수시 납치당하진 말아야 되니까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 6월 달 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다른 학교 설명회 할 때 것 보셔도 되고 상위 누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내 원점수나 아니면 표준 점수로 나의 상위 누적 확인하셔서 내가 정시로 어느 정도 대학까지는 쓰겠구나. 제가 한 23%까지 좀 정리했는데 이 밑에 거는 왜 없어요? 그러시지만 그 밑에 거는요 상위 누적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확인하시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상위 누적 배치표도 그냥 개략적으로 가늠하시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정시로 어느 정도 상태인지 확인하시는 것 정도로 그렇게 해서 정리했습니다. 의치안도 작년에 이 정도 됐대요. 그래서 상위 누적으로 저 정도였고 저희가 약대 이 정도 보고 있다라는 거 제가 여러 학교 3학년 설명회 때마다 말씀드렸으니까 수시도 대충 한 이 정도 강릉 원치나 조선치 그 다음에 뭐 동신대 한의대 동국이 뭐야? 오늘 처음 봤네. 동국입니다. 동국대 그 다음에 뭐 원광대 한의대 이 정도 이렇게 판단하셔서 수시 정시 모두 다 약대는 한 요 정도쯤 최상위 약대는 달라요. 최상위 약대는 요 정도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능 공부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소서 강의를 찍지만 수능 이거 오늘도 내가 또 기출 풀었니? 어떤 과목이요? 그거 아닙니다. 전 과목을 다 푸셔야 돼요. 2021학년도 9월 거 다 풀었습니다. 그래? 원점수 300점 만점에 몇 점이지? 260점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렇게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되 좀 큰 사이즈로 풀어보시면서 OMR 체크까지 제대로 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기출문제 푸시고 오답 분석 시험지 꼭 만드시고 요거 만드는 거 제가 다른 학교 3학년 설명회 때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보시면 자세한 거 파악하실 수 있고 앞으로도 남은 기간에는 기출 N회독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능 공부는 결국엔 기출이다. 이걸 베이스로 이렇게 해서 최소 3개년, 뭐 4개년 이상 풀었다.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 응용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풀어보시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아시겠나요? 일단은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지금 3학년 친구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인강이나 학원에 너무 의존한다고 약간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필요할 때 정리해서 듣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주력은 기출문제 푸시는 걸로 그리고 제가 원점수 배치표도 만들어 놨으니까 기출문제 푸시고 300점 만점입니다. 300점 아직 고3인데 그거 모르는 친구 없겠지? 설마 네. 300점 만점에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인지 옆에 이 간단한 숫자들은 여기 옆에 나와 있는 이 소수점 숫자들은 영어 평균 등급 올해 영어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감히 예측해 보면 한 7% 정도 6, 7, 8% 8%까지는 너무 많이 벌렸나? 그게 뭐 예측하는 거야? 오늘 나도 얘기하겠다. 6, 7, 8% 아니거든. 작년에 12%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6%에서 한 8% 내에서 결정되지 않겠느냐. 비연계 지문 때문에라도. 그래서 영어도 작년까지도 뭐 서울대랑 고대는 영어의 비중이 크지 않았지만 올해는 아닙니다.
영어 관리 똑바로 하시고요. 마지막 마무리 하나 더는 한국사. 어쩔. 한국사 막 6등급, 7등급 나와서 어디 갈라 하시고.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사 공부도 요번에 이거 기출문제 푸시면서 한국사 공부하시면 되지 뭐. 그쵸? 그래서 문제 풀면서 개념 정리하면서 그렇게 하면 스피드가 좀 올라간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알아두세요. 자, 수시는 대충 요 정도 상황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거는 저의 뇌피셜도 많이 들어있어요. 정확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가늠자 역할 하시는 거고, 만약에 수능 최저가 있거나 탐구형 학종을 쓰시면 조금 더 여유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낮춰질 수 있다. 그런 것도 확인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능 최저 없고 면접이나 논술 같은 것도 없고 막 최저도 없고 그러면 학생부 100. 네. 올해 겁나 올라가겠네. 그쵸 여러분? 제 말이 맞을걸요? 아무것도 없는 학생부 100전형 올해 굉장히 많이 내신 컷이 올라갈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것저것 뭐 수능 최저도 있고 뭐 면접도 있고 뭐 자기소개서도 내고 이런 거는 좀 더 여유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저는 뭐 공식적으로는 한 10% 본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심할 경우에는 그보다 좀 더 보기도 해요. 그래서 작년 입결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수능 최저가 왜 의미가 있냐면 고대학초 재작년에 8.2%였는데 작년에 5.6%밖에 못 맞췄어요. 올해 거의 3% 보고 있습니다. 특히 문과. 그래서 수능 최저 충족률 제가 이것도 이제 거기다 올려놓을게요. 유튜브 제공 파일. 유튜브 제공 자료 어디 있는지 아시죠? 제 유튜브 맨 위에 창 보시면요. 거기 바다 그림 있고 뭐 등대 있고 뭐 그런데 여기 옆에 유튜브 제공 파일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대문 옆에 뭐 안내한다고 뭐 소개한다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에도 하이퍼링크 있습니다. 이 두 군데 유튜브 제공 파일 누르시면 그 클라우드로 연결되니까 거기 가셔서 확인하셔서 여기 충족률 올해 꼭 좀 확인하세요. 충족률 이렇게 작은 것들 있잖아요. 40% 언더면 작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40% 언더로 20% 뭐 10%대 단단히서부터 충족률이 단단히서부터 한 20% 언더까지 있는 대학들은 조금 욕심내볼 만도 해요. 최저 나오시는 분들 조금 더 욕심내보셔도 돼요. 그래서 작년 입결보다 한 10% 이상 조금 그렇다고 뭐 내신이 막 8등급인데 선생님 저 직윤 최저 맞춰요. 8등급인데 직윤이 되겠니? 네, 너무 욕심은 많이 내지 마시고 네, 요 정도만 확인하시는 걸로. 자, 그래서 일단은 하실 때 내신이 좋으신 분들은 교과 위주로 쓰시는 게 맞겠죠. 네, 그리고 종합을 조금 더 욕심내 보시고 그리고 내신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종합 위주로 쓰시되 교과를 조금 안정권으로 쓰실 때 요때는 이 교과엔 수능 최저가 꼭 있는 걸로 수능 최저 있는 걸로 그렇게 해서 안정권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요보다 내신이 부족하신 분들은 뭐 학생부 종합전형과 대학별고사 섞이시면 되고 요보다 더 부족하시면 대학별고사 위주로 쓰시되 종합전형을 조금 더 안정적인 걸로 한번 써보시고 안정적으로 쓰실 때 수능 이후에 면접이 있는 걸로 쓰셔야 됩니다. 오케이. 대학별고사는 좀 욕심 내보세요. 그리고 뭐 이도저도 없어. 그래도 대학별고사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수능 끝나고 나서 아우 써두길 잘했다 그런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 그래서 한번 꼭 좀 노려보시고요. 전형이 복잡하고 요구하는 게 많고 제출하는 거 많을수록 입결은 떨어집니다. 확실해요. 100% 확실해요.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것들 정리했으니까 이것도 뭐 차례 뭐 화면 잠깐 정지해 놓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내일이면은 100일이네. 네, 오늘이 9일이니까 제가 지금 촬영하는 날이 내일이 100일입니다. 그래서 100일 날 뭐 뻘짓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가짐으로 우리 기출 열심히 겁나 많이 진짜 바라는 건 나는 10개년어치 풀었으면 좋겠어요. 9월 모평 대비해서 10개년어치 푼다고 막 달려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과목이요? 아니 전 과목. 한국사도요? 맘대로 하세요. 네, 그래서 국수 영탐탐 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시 지원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 파악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학생부 100전형 수능 최저도 없고 면접도 없고 자기소개서도 없는 학생부 100전형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입결도 3개년치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작년 거를 보고 대부분 올해 쓰거든. 아시겠죠? 최소 3개년치 보셔서
홀수 학년도는 홀수 학년도를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경향이 있어요. 100%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3년치를 좀 보시고 뭐 더 보실 수 있으면 뭐 5개년치 보면 더 확실하겠지. 그리고 논술도 하시는 분들 수능 끝나고 나서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기출문제 푼다고 생각하시면서. 오케이. 자,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 들어갈게요. 제가 15분 떠들었네요. 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려면 막막하거든요. 학생기록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고 나면 좋은 소재들이 보여요. 근데 그 좋은 소재들을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보세요. 이 나열하는 방법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릴 텐데 이게 자기소개서의 골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골격, 뼈대. 그걸 쭉 꼴뼈대들을 세우다 보면 큰 흐름이 보여요. 큰 흐름이 바로 자기소개서의 테마예요. 이 테마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소개서 할 때는 숙제를 2개밖에 안 드려요. 근데 아직은 요건 숙제는 아니야. 하시든지 말든지 니네 맘대로 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소개서 테마를 만드셔야 됩니다. 자기소개서 설명회 하면서 숙제 내드리는 2개. 첫 번째 수능 공부하시라고요. 기출문제, 기출 N회독 하시라고요. 진짜 수능 공부해 보세요. 여러분, 달라져요. 입시 판도가 달라집니다. 올해 수능 최저 맞추면 엄청나게 깜짝 놀랄걸? 그래서 수능 최저 하나,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위한 숙제, 이거 하나는 뒤에 가서 말씀드리고, 테마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테마는 이렇게 막 써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생각이 난다니까. 이런 자기소개서의 골격을 만들어 보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앞으로 계속 선생님하고 첨삭 받으셔야 돼요. 근데 저는 한 분하고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 막 여러분한테 보여주게 되면 이거 떼타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주력하시는 분 한 분 거만, 한 분만 그분하고 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학생기록부에서 좋은 내용 찾기에는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 교수님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것에 제가 빨간색들을 좀 처리해 놨거든. 학생기록부에 이런 것들이 주제가 될 거야. 이런 좋은 주제들. 특히나 세특이나 자율활동에서 이 적극적이라는 건 여러분들 토론하시고 발표하셨던 것들. 이런 것들이 좋은 주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적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주제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찾아보세요. 그래서 골격을 세워보세요. 자, 골격 세울 거 항목들 제가 뒤에 가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 교수님들이 현재 대다수가 독서량이 너무 부족하대. 이거 되게 키포인트다. 아시겠죠? 난 넘어간다. 더 이상은 자세히 말씀 안 드립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좀 얄밉다. 내가 생각해도 확 때려먹고. 자, 독서량 부족하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니? 늘리세요. 아시겠죠? 올해 특히 부족하대요. 자, 자기소개서 쓰는 거, 글 쓰는 거 어렵다는데 문자는 어쩜 이렇게 잘 보내. 그러니까 일단 막 써보세요. 괜찮아. 앞으로 자기소개서 저기 하기에 입력하기에 아직 시간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편하게 써보세요. 욕만 하지 말고 좀 고운 말 바른 말로 일단은 막 써보시고 동기에 대해서 막 쥐어짜내지 마세요. 학교에서 한 게 동기야. 정말 동기를 딱히 얘기하기 어렵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동아리 활동 시간에 창체 시간에 그게 동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뭐 그러면서 과정을 자세히 쓰면 되니까. 그리고 쓸 말이 왜 없어? 여러분들 분명히 이것저것 쓸 거 있어요. 잘 쥐어 짜내 보세요. 그래서 막 생각나는 대로 메모를 해두세요. 그래서 요맘때 제일 필요한 게 포스트잇이야. 그런 걸로 막 써보세요. 손으로 쓴 거하고 또 핸드폰으로 입력한 거하고 또 느낌 다르다? 그러니까 자꾸 메모 한번 해보세요. 손으로 써보세요. 조금 더 괜찮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어. 아시겠습니까? 네. 네. 자, 괜찮습니다. 자기가 뭐 꼭 정말 쓰고 싶은데 나는 공대야. 근데 사회 과목에서 한 게 난 너무 쓰고 싶어. 써도 돼요. 괜찮아요. 네. 쓸 수 있어요. 연결이 되면은 더욱더 좋겠지만 연결이 안 돼도 정말로 자랑스럽고 열심히 한 거에 의미가 있는 거라면 그 과와 연계된 걸 꼭 써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은 좀 버리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 대신에 정말로 의미 있어야 돼. 아시겠죠? 오케이.
자, 교수님들이 자기소개서에 이렇게 좀 썼으면 좋겠대요. 이렇게 이런 것들 썼으면 좋겠대요. 자주 보이는 게 뭔지 보이시죠? 혹시 못 찾을까봐 내가 빨간색으로까지 해놨잖아. 이런데도 못 찾으면 바보지. 어떤, 그쵸? 어떤 거 했는데, 뭔데, 막 그러는 거. 근데 꼭 어떻게가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어떤을 어떻게로 풀어내셔야 돼요. 어떤만 쓰시면 나열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만 쓰시면 이것만 집중적으로 쓰시면 이건 나열이고요. 나열된 자기소개서는 읽기 싫대. 그러니까 어떤을 꼭 어떻게로 자세히.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이게 에피소드잖아요. 이게 에피소드인데 이 에피소드당 최소 500자. 아시겠나요? 오케이. 되셨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학생기록부에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여기다 한번 답 따라보시면요. 자기소개서의 뼈대가 만들어져요.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자기소개서의 골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써보세요. 여기다 하나씩 답을 좀 달아보세요. 학생부를 읽어보면서 여기 요런 거에 해당하는 것들이 뭐 쓸 게 있는지 답을 좀 달아보시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 뼈대가 만들어지고 교수님들 얘기하기에도 골격을 이런 거 가지고서 세워보면 좋겠다 해서 왼쪽이 써보라는 골격들, 오른쪽은 하지 말라는 것들. 제일 많이 자주 보이는 거 나열, 나열, 산발적인 나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생각해보세요.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 1번서부터 읽으실까요? 3번서부터 읽으실까요? 뭐 당연히 1번서부터 읽지 않을까? 왜냐면 1번이니까. 그죠? 근데 1번이 중요해요. 왜냐면 1번이 학업 역량을 쓰는 거거든? 학업 역량? 학생부 전형에서 아주 중요하게 평가하는 게 바로 학업 역량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1번서부터 읽겠지. 아, 우리 친구가 얼마나 학업 역량을 위해서 열공했을까? 되게 궁금하거든. 그래서 1번을 먼저 보실 거예요. 그럼 1번의 첫 줄서부터 읽으실까요? 밑에 줄부터 거꾸로 올라오실까요? 당연히 첫 줄서부터 읽지. 아랍어도 아닌데 왜 거꾸로 읽어서 올라와?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 자기소개서 1번의 첫 줄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근데 여기다가 대부분의 친구들이 자기의 경험을 먼저 쓰는 거야. 저는 1학년 때, 저는 어릴 적부터. 이놈의 어릴 적은 유사도 검사에도 걸려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를 자기소개서 1번 첫 줄을 고민하세요. 오늘의 첫 번째 숙제예요. 자기소개서 1번의 첫 줄을 멋지게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우리 고등학교 3년 내내 힘들었잖아. 되게 애썼잖아. 노력했잖아. 뭐든지 간에. 여러분 이 노력하고 애쓴 것들을 1번의 첫 줄에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나요? 뭐 1번의 첫 줄을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 어떤 자신의 테마가 나오는 것도 좋고 자신의 테마. 뭐 저는 생활 지원형 로봇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괜찮지? 뭐 자기가 공부 열심히 했던 걸 적을 수도 있지. 저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좋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사자성어, 저는 결초보은. 정말 제가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자성어라고 생각합니다. 좋지. 그렇죠? 네. 그 대신에 이제 이런 사자성어나 외래어 같은 경우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고 나머지 건 읽어보시면 되고. 자, 제가 어떻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400자라고 했지만 좀 약하게 얘기한 거야. 원래 500자 이상이에요.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의 테마,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런 게 테마.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런 게 테마. 그래서 이런 테마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만들어 보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오늘의 첫 번째 숙제, 자기소개서 1번의 첫 줄, 멋진 말로 만들어 보기. 가족들하고 같이 얘기해 보시는 게 좋아. 엄마, 이런 거 어때? 나를 잘 표현하는 것 같아? 어떤 것 같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 작년 게 이거예요. 근데 올해 이렇게 바뀌었거든. 그래서 1, 2번이 합쳐졌어요. 이거를 간과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1, 2번이 합쳤다라는 게 뭔가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기에 지원 동기도 살짝 들어가요. 뭐 대부분 대학들 3번에 지원 동기 많이 쓰는데 여기도 살짝 들어가요. 여기서 살짝 언급하셔야 돼요. 살짝 언급하셔야 되는데 이 지원 동기를요, 대부분 친구들이 대부분 다 어릴 적이라고 얘기를 해. 뭐 옛날 얘기를 시작해.
여러분, 지원 동기는요, 너 뭐 하려고 지원했어? 우리 대학교, 우리 학과에서 뭐 할 건데? 그 뜻이에요. 미래형으로 쓰셔야 돼요. 미래형으로 써야 되니까 그 대학의 정보를 미리 파악을 해야 되겠지? 도대체 가천대학교에서는 뭘 공부하고 있는지, 가천대학교 AI공학과는 도대체 뭐 하는 데인지, 인공지능이 뭐 하려고 그러는 건지, 뭐 하려고, 미래형으로. 아시겠나요? 그 대학교 홈페이지를 좀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한 몇 줄을 대학마다 좀 갈아 끼시면 되는 거잖아요. 아시겠나요? 오케이. 근데 대부분 비슷비슷해요. 자, 그래서 나머지 건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해 보시고, 이런 것들, 좀 디테일한 내용들, 그 다음에 과정 중심으로 자세히 쓰시고, 미래지향적으로 쓰시고, 그 다음에 학습 경험에 가능하면 연계한 과목이 좋지만, 연계 안 됐어도 의미가 있다면 쓰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교내 활동도 이런 것들 좀 진정성 가지고 열심히 한 것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성실하게 자기가 인성적인 걸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그 인성에 대한 건 뭐냐면 공동체 생활에 대한 책임감과 성실함이에요. 요게 인성이에요. 인간성 됨됨이가 아니라 공동체 생활에서의 성실성과 책임감이 인성이야. 아시겠죠? 오케이.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잠깐 쓰기 전에 제가 몇 번씩 누차례 얘기했던 건데 학생부에서는 대학이 평가하는 게 중요한데 요게 대학의 평가 기준이고요. 요 대학의 평가 기준에서 학업 능력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중에서도 지적 호기심과 지적 탐구 능력이 연계된 학업 능력이 최고예요. 이걸 학업 능력의 연계성이라고 그래요. 가장 중요해요. 이걸 왜 얘기하냐면 자기소개서 1번에 그렇게 쓰셔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기소개서 1번에 학업 능력의 연계성을 쓰셔야 돼요. 이게 요번에 바뀐 자기소개서의 특징이에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거고요. 몇 차례 다른 학교들 실시간 설명회 때 계속 말씀드렸고요. 8월 31일까지 학생부 마무리하는 거니까 혹시나 자기도 이런 에피소드가 있다면 지적 호기심과 지적 탐구 능력을 연계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선생님한테 말씀드리시면 그게 사실이면 당연히 적어주세요. 아시겠나요? 어떻게 연계하냐면 동아리 활동 이렇게 한 거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어떤 자기의 동기와 과정과 결과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방식으로 쓰시는 게 좋다. 이게 바로 학업 능력의 연계성, 적극성, 확장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동기 과정 결과 방식으로 적는 게 바로 연계성,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를 적극성 또는 확장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나요? 플러스 알파는 연계된 뭐 토론 활동, 뭐 발표한 거, 아니면 독서, 아니면 친구들과의 세미나 좋습니다. 아시겠나요? 독서 올해 고3들 되게 적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이거 만약에 자세한 거 알고 싶으시면 다른 학교 거 뭐 이거 확인했는데 지금은 간단히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동기, 과정, 결과 보시면 돼요. 최근에 제가 한 거 그거 가지고 한번 보세요. 동기, 과정, 결과 방식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거든요. 자, 동기 간단하게 학교에서 하는 거 수업 시간에 뭐 창체 시간, 동아리 활동 시간, 뭐 친구들과의 세미나 활동에서 친구들과의 토론 시간에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동기 대단하게 적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간단히 수업 시간에 그래서 동기와 과정에서 지적 호기심, 과정과 결과에서 지적 탐구 능력이 되니까 요게 동기, 과정, 결과가 써 있으면 학업 능력의 연계성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학생부에 드러나면 좋아요. 근데 이게 바로 자기소개서 1번에 써야 될 내용이에요. 아시겠나요? 거기에 우리가 차별화를 갖고 좀 더 우리 거를 좀 더 차별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플러스 알파예요. 플러스 알파는 뭐냐면 자기가 배운 걸 가지고 써먹는 거예요. 그 써먹는 거 토론해도 되고 발표해도 되고 세미나 해도 되고 독서를 하셔도 돼요. 단 이 독서는 심화 독서겠지. 아시겠나요? 심화 독서겠지. 잘 들으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써먹는 걸 확장성 플러스 알파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차별화 조건. 이게 바로 자기소개서 1번에 나오셔야 될 내용입니다.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 이게 자기소개서 바뀐 거의 핵심이에요. 자, 그런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 하기 좋은 게 이런 거 가지고 동기, 과정, 결과 하시고 이런 거 가지고 플러스 알파 하시라니까요. 아시겠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 하시되 특히 앞에 잠깐 제가 얘기하다 넘어갔는데 이 빨간색 과목들이 성적이 오르면 되게 좋아요. 근데 성적이 오르지 않았다면 어떡할 거야?
성적이 고3 때 도리어 떨어졌어. 지저분하게 코를 코판 거 아닙니다. 여기 잠깐 이렇게 닦은 거요. 고3 때 떨어졌으면 어떡해? 만약에 여러분들 성적이 좀 하락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잘하신 거요? 잘못했지? 아, 선생님이 문제 이상하게 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너의 문제예요. 너의 문제. 이거 소명하셔야 돼요. 소명. 소명이라고 얘기하는 건 변명이나 해명과 달라요. 뭐 선생님이 문제를 이상하게 냈고 옆에 앉은 새끼가 계속 훌쩍거려고 그런 건 변명. 아주 네 정말 볼품없는 별명이죠. 별명이 아니라 변명. 소명은 뭐냐면 잘못했잖아. 그쵸? 반성과 또 그럴 거야? 다짐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디테일하지 못했고 제가 잠깐 방심했었고 수능과 같이 하다가 잠깐 정신줄을 놨고 여러분 또 그럴 거야? 다시는 안 그럴 거잖아. 반성과 다짐을 1번에 한 2줄이라도 쓰셔야 돼요. 꼭 쓰셔야 돼요. 함부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교수님들이 여러분들 성적에 대해서 딱 그래프로 나오거든. 3학년 때 떨어졌네? 뭐지? 왜 떨어졌지?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하셔서 소명하셔야 됩니다. 지금 배터리가 다 닳았나 해서 깜짝 놀랐네. 근데 이렇게 열심히 찍고 있는데 배터리 나가면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시츄에이션. 네. 자, 그렇게 해서 꼭 확인하시고요. 자, 자기소개서 쓰기에 좋은 해시태그들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위주로 해시태그 한번 잡아보세요. 배터리 갈걸. 긴장하고 있어요. 설마 갑자기 뚝 끊어지진 않겠지? 네. 자, 그래서 이런 거 해시태그로 활용하시고 2번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해시태그로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쓰기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1번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에 대한 에피소드를 쓰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3학년 때 뭐 한두 개 정도의 에피소드 있는 거 그걸 쓰세요.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를 자기소개서 1번에 나타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 이렇게 한번 요 선배처럼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연습장에다 일단 써보세요. 나는 컴퓨터로 뭐 타자 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연습장에다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막 쭉쭉 그려도 보고 막 이렇게 순서도처럼도 그려보고 이런 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기 경희대 거를 갖고 왔지? 왜냐면 제가 졸업했어요. 갖고 오다 보니까 그랬어요. 네. 그래서 연습장에다가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개요와 골격을 한번 짜 보시고 나셔야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건 그 대학교 인재상이야. 그래서 인재상에 이런 것들이 많이 써 있으면 이 대학은 이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은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고 뭐 오늘 가천대기 나왔으니까 가천대도 이런 친구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전국에 있는 185개, 다는 아니고 185개, 뭐 185개 대학 중에 하나는 걸리겠지, 그쵸? 거기 없는 대학을 굳이 자소서를 쓴다. 네. 185개 대학의 인재상 정리해놓은 파일도 거기 유튜브에 여기다 올려놨어요. 제공 파일에다가. 그래서 인재상 보시고 써보시면 조금 더 그 대학에 맞게 그 대학이 요구하는 인재로서 참 찰떡궁합? 네. 그렇게 써먹으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 테마로 쓰기에 좋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연이나 공학 계열 쓰신다 그러면 어떤 기술 만능주의나 환경 훼손에 대한 것들 지금 핫 이슈잖아요. 앞으로 1.5도 이상을 낮추지 않으면 재앙이 온대, 재앙. 인류 종말이래요, 거의. 그래갖고 얼마 후에 뭐 어디더라? 스웨덴인가 어디서 기후 협약에 대한 거 한대요. 오프라인 대면 모임으로 할 거래요. 얼마나 심각하면 대면 모임을 하냐고 그러던데.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파악해 보셔서 이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각 전공별로 중요한 단어들 좀 정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마 잡기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역시 경영은 마케팅이지. 그렇죠, 여러분? 경제는 정책이지. 그렇죠? 아니면 실물 경제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사범 계열, 그 다음에 공학 계열, 이학 계열, 의학, 간호, 보건 계열까지도 좀 쓸만한 단어들 정리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기소개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대로 베끼라는 게 아니고요. 얘가 쓴 순서대로 자기소개서 1번의 첫 줄을 멋진 말로 시작하시는 거 제가 이거 숙제로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숙제야. 이거 멋진 이게 선생님 저 말이 멋져요?
아니 그럼 니네가 멋진 거 해보세요. 너희의 멋진 말로 여기다가 저는 어릴 적부터 하지 마시고 자 그다음에 2번에서는 이제 연계된 과목이면 좋겠고 뭐 정말로 연계된 과목이 아니지만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게 있다 그러면 그걸 쓰셔도 되지만 가능하면 연계된 거 위주로 쓰시고 그래서 요게 동기, 과정, 결과를 쓰시면 돼요. 자, 이 동기 학교 생활에서 이게 동기야. 아시겠죠? 네. 동기, 과정, 그다음에 결과. 근데 이 과정을 이거 뭐라고 써놓은 거니? 결과. 이 과정 부분을 최소 5줄 이상은 쓰셔야 돼요. 이거 제대로 못 쓰시면요. 여러분들 대필로 의심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소개서 요 순서대로 그냥 써보세요. 요 순서대로 써보시면 자기소개서 1번이 금방 쓸 수 있어요. 아니, 골격을 먼저 세우고 나서 쓰는 거지. 골격을 세우고 나서 어느 정도 이 정도 쓰면 되겠다 싶으면 한번 요 순서대로 써보세요. 자기소개서 금방 써요. 한 2주 안에 끝나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 가지고 끙끙거리지 말고 요대로 한번 요 순서대로 이대로 쓰라는 거 아니야. 베끼라는 게 아니라 요 순서대로 그래서 동기, 과정, 결과 쓰시는 거고요. 자기소개서 1번에는 이런 것들이 나오면 좋고 그 대신에 영어라 한자나 이런 것들은 눈에 띄긴 띄지만 함부로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만약에 막 뭐 각주국어 이런 거 썼는데 나중에 면접할 때 학생 그거 한자로 다시 쓸 수 있어? 그거의 반대 뜻을 갖는 사자성어 혹시 알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함부로 쓰지 마세요. 그리고 까르페디엠은 지금 유사도 검사에도 걸려요. 함부로 쓰진 마세요. 의미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자기소개서에 쭉 흘러내려갈 때 그때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5번, 6번, 7번이 바로 플러스 알파예요.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이제 배우고 느낀 점, 그걸 적용한 거,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본인의 의미와 본인의 비전, 이런 것들을 5번, 6번, 7번에 다 쓰시면 이게 플러스 알파? 그러면 자기소개서 1번 1500자를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를 쭉 써내려갈 수도 있어요. 아시겠나요? 뭐 굳이 뭐 750자씩 나눌 필요도 없고 500자씩 3개를 쓸 필요도 없고 뭐 그렇게 쓰면 약간 나열의 의미도 좀 있지만 선생님 지금 지루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750자씩 나눠서 다시 한번 동기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 동기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 아시겠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거는 자기소개서 참 잘 썼거든요. 근데 참 무식한 것 같아요. 저는 협업 따위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기소개서의 오타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소개서가 여러분들을 붙여주진 않아요.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은 할 수 있어. 하지만 자기소개서 때문에 떨어질 수는 있어요. 아시죠? 유사도 검사인데 너무 많이 나오거나 뭐 아니면 대피란 흔적이 너무 많이 보이거나 너무 무미건조하잖아. 이렇게 무미건조한 자기소개서도 여러분들 감점 포인트예요. 면접과 자기소개서는 100점 주고 시작하신다 그러면 돼요. 감점 덜 받으면 통과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엔 대필인 것 같아요. 그냥 글만 잘 썼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EBS에서 얘기하시는 거고 그리고 또 자기소개서가 합격시켜줄 거라고 막연한 기대 갖지 마세요. 떨어질 사람이 자기소개서 때문에 붙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오케이. 그렇게 해서 참고 더 중요한 건 수능이에요. 수능 공부하시는 거예요. 수능 최저.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 2개. 자기소개서 1번의 첫 줄 멋지게 시작하기. 그 다음에 수능 최저를 위해서 기출 N회 독하기.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런 거 좀 쓰지 말래요. 좀 지겹대요, 제발. 이런 걸 고래 춤 좀 그만 췄으면 좋겠대. 너무 지겹대. 지겹고 식상하대요, 제발. 그리고 이런 것도 아니 자기 사교육 받지 않은 거 그렇게 자랑스러울 거 없어요. 이게 맞는 거야. 그리고 노력은 원래 배신하지 않아요. 얘 스타일이 원래 그래 얘들아. 이런 거 쓰지 말아요. 여러분들 눈물 나고 박 터지게 공부한 거 있잖아. 자기가 이렇게 막 효율적으로 통솔했대. 니네가 무슨 장군이니? 막 나를 따르라 막 이러지 마세요. servant leadership이야. 오 발음 좋다. servant. 자, 그래서 좀 감동스러운 거 진짜 그냥 뭐 이렇게 잘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눈물 나고 감동적인 거, 진정성 있는 걸 쓰세요. 어차피 우린 중졸이기 때문에 N수생들은 고졸이시네요. 네. 멋지게 쓰려고 그러지 마세요. 첫 줄만 멋지면 돼. 자, 무슨 과를 썼을 것 같으세요? 대충 보세요. 무슨 과일까?
뭐 너무 빨리 넘어가. 아, 그럼 잠깐 정지하면 되잖아. 네. 깜짝 놀래. 컴퓨터공학과. 이게 뭐야. 무슨 교육이나 뭐 국어, 영어 막 그런 거 같잖아요. 컴퓨터 교육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자, 무슨 과를 썼을까요? 딱 보이시죠? 응. 뭐 환경, 지구, 생태 딱 보이잖아요. 이렇게 좀 보이게 쓰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오케이. 자, 책에 대해서 쓰시는 건데 책을 1번에 책으로 쓰시는 것도 좋은데 책은요. 여러분들의 학습적인 측면이라던가 아니면 진로 측면에서 쓰시는 게 맞아요. 이 친구는 진로 측면을 위해서 썼네, 그쵸? 네, 근데 여러분들 그 아로리라고 하는 웹진 있잖아요. 미국이랬나? 서울대학교 아로리 웹진에 있는 그 책들은 이젠 약간 좀 지겨운 책들이란 뜻이에요. 중의적인 표현이죠. 그 지겨운 책 읽어보지도 않은 걔는 뭐 하는 아이냐라는 뜻도 있지만 이제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크게 어필이 안 되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얘는 몇 년 전 아이니까 쓴 거예요. 몇 년 전 아이니까 옳은 알을 위해서 학습을 위해서 썼대요. 좋아요. 네, 이렇게 학습이나 진로 측면. 자, 이렇게 좀 이과 애들은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도 좀 필요한데 이런 내용은 좀 쓰지 말래요. 약간 닭살 돋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뺍시다. 오케이. 자, 무슨 과를 썼을 것 같으세요? 대충 읽어보시면 사회 문제와 관련된 그런 과인가 딱 봤더니 아니네. 신소재, 인공장기, 좋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딱 보니까, 애들 가르치나 보다. 사범대학교인가 보다. 되게 멋있잖아요? 아이들이 경제학을 어려워하니까 복수전공에서 이런 걸 통해서, 복수전공을 통해서 아이들을 좀 쉽게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좋습니다. 자기 공부했던 이런 것들도 좀 알려주고 싶고 좋습니다. 자, 이렇게 국제관계, 정치 외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보이게. 그리고 이런 것들 구체적인 이런 것들 좀 자세한 것들 어디 있다고요? 그 대학교 학과 소개 홈페이지 가보세요. 교과 과정도 있고 연구소도 있고 학회도 있고 뭐 세미나도 있고 막 커리큘럼도 나와 있고 너무너무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 대학교 학교 홈페이지 가보세요. 딱 보시면 좋습니다. 네, 간호학과죠. 네, 그래서 구체적인 진로의 계획 이런 것도 그 대학교 홈페이지 가보면 잘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추가로 대학교 홈페이지도 있지만 워크넷하고 커리어넷도 좋아요. 아시겠죠? 무슨 글자니? 네. 네. 자, 이런 것들 미래형으로 쓰시는 게 좋고요. 이런 것들 가서 찾아보시고 들어가 보세요. 그 초록색 창이건 뭐 D창에 치시면 대학교 이름만 치면 학과 소개, 뭐 전공 그런 거 바로 나와요. 그 대학교 홈페이지로 가야 돼. 오케이.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읽기 싫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안 되는 거 아시죠? 왜냐면 이거는 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자기소개서는 공문서예요. 공문서. 여러분들 책임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섭잖아. 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남학생들 오버 많이 하죠. 자기는 뽑아만 주시면 그 대학에 뼈를 묻을. 지금 그러지 마세요. 뼈를 왜 묻어 거기다가 묘지니? 그럼 머리털은 어디다 묻을래?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오바입니다. 네, 컨트롤 C, 컨트롤 V 하다가 연대 기상인 호랑이와 같은 떨어진다. 알겠지? 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뭐 그 약간 그 구어체도 있지만 막 이런 거, 막 은어, 막 산티납니다. 알겠지? 그리고 막 외골수 무섭대. 귀사에 취업하십니까? 네, MBA 이런 거 중2 연불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 있다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뭐 대기업에 취업하고 뭐 MBA 하고 뭐 회계사 따고 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그냥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럼 저는 뭐 MBA 따면 야 누구 자소서에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게 있니?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요거는 제가 오늘 마지막 숙제 이거 엄마 아빠 숙제 엄마 아빠 너희들을 도와주실 분한테 요거 숙제 좀 내주세요. 요런 거 좀 찾아달라고 하세요. 찾아서 출력해달라고 하세요. 오프라인으로 종이로. 그래서 읽어보면서 하면 자기소개서의 격이 확 올라가요. 우리 중졸 고졸의 자기소개서가 품격이 생겨요,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여러분들이 진정성 있게 막 정말 가슴 저리는 막 그런 내용을 쓴 게 이제 막 격식이 갖춰지고 품격이 생기는 게 바로 이런 자료들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가 확실히 퀄리티가 확 올라간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찾지 말았으면 좋겠어. 왜? 여러분들이 찾으면요, 공부할 시간을 뺏겨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찾지 마시고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그 시간에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찍는 것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라고 이걸 찍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 필요한 자료 있으시면 댓글에다가 뭐 얘기하시면 제가 또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소개서 이거 보시고 써보시고 여러분들 좋은 입시 결과 나와서 우리 내년에는 만나지 말아요. 그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